네,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2위 주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15%를 목표로 하는 심상정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이제 그 기사에서도 좀 소개가 됐었는데 노조를 놓고 두 사람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 신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그런 그래,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그런데 또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해놓은 일이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께 좀 여쭐게요. 일단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홍 후보랑은 얘기 안 하겠다 이랬는데 어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는 했는데 조금 서로 약간 계속 서로에 대한 약간 좀 공격을 하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에 그 뭐랄까 코드가 정반대에 있는 두 사람이 1대1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각 진영마다는 아마 그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받아들인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토론 그 태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요즘 보여주는 저런 태도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지리할 수가 있는 토론에 약간 양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진짜 지금 당선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게 몰매를 받을 수도 있는 태도이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양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제는 특히나 경제가 주제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지겹지 않게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논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교조 그리고 종북 세력 그리고 노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놓고도 지금 심 후보와 두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조가 그래, 강한 나라는 불합리한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노조는- 뭐예요? 가짜 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 노조 타령하고 강성 노조 타령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적절치 예?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지 마시고 생각하는 거는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걸 네, 노조를 갖고 얘기가 붙긴 했는데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공격하는 건 기종노조, 흔히 얘기해서 지금 민노총을 콕 집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사실상 양쪽은 윈윈하고 있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자, 심상정 후보는 우리가 지형에서 맨 왼쪽입니다. 지금 현재 5 후보 중에 자, 홍준표 후보는 전체적으로 해서 맨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맨 왼쪽과 맨 오른쪽 후보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자신이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 사실 지난번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굳이 홍준표 후보를 물론 의미는 있었어요. 그런 어떤 돼지 무능한 것 때문에 안 하겠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그렇게만 하면 자신이 차별화되지가 않거든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다 보면 또 욕도 먹고 하는 상황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이 차별성을 굳이 중도 좌파 쪽하고 차별화하다 보면 이쪽 좌파와 중도 좌파가 서로 사실 서로 비판하는 어떤 모양새가 되니까 차라리 아주 극우적인 어떤 후보를 골라서 공격을 해야만 자기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가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강성노조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이 전략상 가장 중요한 전략을 내가 유일한 지금 보수 후보다라는 거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보수다라고 말만 해봤자 그게 이제 보수라는 거 안 드러내는데 이렇게 심상정 후보가 노조 문제를 갖고 사실은 작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내가 보수다. 봐라 저쪽 왼쪽에서 나를 공격하자니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어저께 이제 이 상황은 가장 양 후보가 원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원하는 그런 토론을 했다라고 평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토론회를 이후에 지지율이 오른 건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용을 해서 뭔가 좀 다 얻어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 촛불 민심 때문에 생긴 우리 이제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후보 뭐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할 때 늘 보수가 유리한 구도였는데 지금 그 구도가 무너지고 그냥 무한 경쟁의 방식에서 어쨌든 중도 진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고 또 다른 또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누가 돼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그 당선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내는 그리고 각자 진영에는 뭐 사이다다 콜라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원하게 주 대상을 서로 타겟팅해서 서로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토론에서도 그렇고 반복되는 토론에서 보면 결국은 그 홍준표 후보가 애드립은 매우 강한데 컨텐츠는 좀 부족하고 준비된 공약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는 이제 오랫동안 뭐 중도에 몇 번 좌절하긴 했지만 대선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면서 컨텐츠는 좀 많이 자기 진영에 걸맞는 게 준비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보시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후원금도 많이 몰리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심도 캠프에서 목표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두 자릿수 득표를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개선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선거 구도는 심상정과 문재인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가장 부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13일 동안 1차적으로 그 준표 아저씨를 제끼려고 해요.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에 뭐 꼴통은 가라 그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2위로 올라오겠다, 뭐 양강구를 형성하겠다기보다는 본인의 득표수를 최대한 올리겠다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은 양강구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싶은 것이 희망이죠.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TV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심상정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사실 이번 대선 구도가 조기 대선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문에 이루어진 대선이기 때문에 보수가 아마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이념적인 구도가 아니고 전 대선과 다르게 또 지역적인 면에서도 구도가 붕괴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또 방송에서도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북한의 핵유기 그리고 트럼프발 어떤 북한의 선제 타깃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안보관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슈로 이게 대두됐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드 문제랄지 아니면 동성애 문제랄지 뭐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흐름 자체가 원래는 이념과 진보와 보수, 뭐 TK와 호남의 구도가 무너졌다고 봤는데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결국 진보와 보수 대결 양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띠면서 결국 지역적인 구도 자체도 결국 TK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많이 밀어주는 그 결국 이전의 어떤 대선 구도가 약간 과연 이게 끝까지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부활하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연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 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 자체는 뭐 그전에는 그렇게 높게 안 잡았지만 거의 뭐 15% 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도 내가 안 후보를 아무튼 제끼고 결국 양강구도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자를 끌어안으려는 그런 전략을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아마 네. 초박빙 그 양강 구도였다라고 하면 아마 심상정 후보한테 또 후보 단일화에 그 압박이 있었겠죠. 압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1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 문재인 후보한테 굳이 표가 안 가더라도 좀 그러면 더 진보 진영인 당에 그 표를 줘도 뭐 당선에 무리가 없겠구나 문 후보가 그런 표들이 아마 심상정 후보한테로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심상정 후보가 가진 제일 이제
좀 뭐 편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토론회에서 그 굉장히 그 논리가 단순하고 명쾌하죠.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내놓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파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더 선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TV 토론회에서는 그대로 좀 강점으로 나오는데 어제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좀 저는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의 1대1 토론에서 보여준 태도는 저는 좀 이게 자신감에서 조금 더 나간 것이 아니냐, 뭐 네. 개념이 안 정립되어 있다, 뭐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좀 어찌 보면 인신공격적인 그런 저 토론 태도로 봐서는 지금 신상정 후보께서 조금 자중하는 단계가 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까 제로섬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또 의외에 또 숨은 파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율을 보면. 네. 전에 왜 과거에 백기환 선생님 표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때 DJ라든가 YS를 찍는 거기에 그 당선이 크게 당락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좀 그 진보 진영에도 표를 주는 것이 우리 정치 구도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좀 소신파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심상정 후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2등하는 후보와 격차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결국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진보 측의 표가 심상정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많이 크다는 거죠. 아까 이수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2등 후보와 박빙이 있었을 때는 결국 심상정 후보의 표는 급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표와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네. 홍준표 후보가 계속적으로 오자고 돼서 문재인을 공격했는데 결국 문재인 공격 자체는 보수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 안철수 후보가 계속 문재인 후보를 따라 붙지 못하면 과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TK가 됐건 보수층에서 그 부분에서 당선 가능성에 회의가 생긴다고 한다면 결국 이 표 자체는 보수표가 홍준표 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이번 선거가 굉장히 물고 물리는 그러한 상관관계에 있는 굉장히 약간 그전의 대선 구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가 주제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지겹지 않게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논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교조 그리고 종북 세력 그리고 노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놓고도 지금 심 후보와 두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는 노조가 그래, 강한 나라는 불합리한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노조는- 뭐예요? 가짜 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 노조 타령하고 강성 노조 타령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적절치 예?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지 마시고 생각하는 거는 노조 그 당에서 다 해놓은 일이 또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께 좀 여쭐게요. 일단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홍 후보랑은 얘기 안 하겠다 이랬는데 어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는 했는데 조금 서로 약간 계속 서로에 대한 약간 좀 공격을 하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에 그 뭐랄까 코드가 정반대에 있는 두 사람이 1대1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각 진영마다는 아마 뭐 그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받아들인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토론 그 태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요즘 보여주는 저런 태도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지리할 수가 있는 토론에 약간 양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진짜 지금 뭐 당선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게 몰매를 받을 수도 있는 태도이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양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제는 특히나 경제 저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걸 네, 노조를 갖고 얘기가 붙긴 했는데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공격하는 건 기종 노조, 흔히 해서 지금 민노총을 콕 집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사실상 양쪽은 윈윈하고 있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자, 심상정 후보는 우리가 지형에서 맨 왼쪽입니다. 지금 현재 5 후보 중에 자, 홍준표 후보는 전체적으로 해서 맨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맨 왼쪽과 맨 오른쪽 후보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자신이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 사실 지난번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굳이 홍준표 후보를 물론 의미는 있었어요. 그런 어떤 돼지 무능한 것 때문에 안 하겠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그렇게만 하면 자신이 차별화되지가 않거든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다 보면 또 욕도 먹고 하는 상황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이 차별성을 굳이 중도 좌파 쪽하고 차별화하다 보면 이쪽 좌파와 중도 좌파가 서로 사실 서로 비판하는 어떤 모양새가 되니까 차라리 아주 극우적인 어떤 후보를 골라서 공격을 해야만 자기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가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강성노조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이 전략상 가장 중요한 전략을 내가 유일한 지금 보수 후보다라는 거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보수다라고 말만 해봤자 그게 이제 보수라는 거 안 드러내는데 이렇게 심상정 후보가 노조 문제를 갖고 사실은 작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내가 보수다. 봐라 저쪽 왼쪽에서 나를 공격하자니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어저께 이제 이 상황은 가장 양 후보가 원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원하는 그런 토론을 했다라고 평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토론회를 이후에 지지율이 오른 건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를 네,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2위 주자를 목표로 하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15%를 목표로 하는 심상정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이제 그 기사에서도 좀 소개가 됐었는데 노조를 놓고 두 사람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심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그런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그런데 또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아니라